안녕하세요. 저스티스 역사여행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유럽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던 18세기 러시아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시킨 퓨트르 대제의 개혁 정책과 대북방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트르 대제도 역시 가문 내 권력 쟁탈 끝에 즉위하기 때문에 가계도를 통하여 집권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5년 즉위한 러시아의 차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는 부인 마리아 밀로슬랍스카야와의 사이에 10명이 넘는 아이를 낳았지만 왕위를 잇는 자녀는 소피아, 표드르 3세, 이반 5세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1669년에 아내가 사망하자 차르는 새로운 아내 나탈리아 나리시키나와 재혼하여 퓨트르 대제를 낳았습니다. 1676년 황제 알렉세이가 사망한 후 차르는 이복형인 표드르 3세에게 돌아갔지만 1682년 그도 후사 없이 사망하였고 또 다른 이복형 이반 5세는 정신적 문제가 있어 도저히 차르를 계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정교회는 회의 끝에 당시 10살이었던 퓨트르를 차르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는 첫 왕비 밀로슬랍스카야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이었죠. 결국 이복 누나 소피아를 앞세운 밀로슬랍스카야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였고 이반을 상급 차르로 퓨트르를 하급 차르로 하여 정권을 잡았으며 실제 권력은 섭정 소피아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689년에 소피아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하여 퓨트르는 재집권하였고 소피아는 유배보내지게 되는데 그 후에는 퓨트르가 쭉 집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1689년이 러시아 차르국과 청나라 사이에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국경이 정해진 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순으로 퓨트르 대제의 개혁 및 전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차르가 된 후 1696년에 퓨트르는 러시아 남부의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아조프 요새를 점령하는데 이는 향후에 러시아 해군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조프 요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97년부터 퓨트르는 수백 명의 사절단과 함께 서유럽을 순방하며 선진 문물을 습득하는데 특히 당시 최강의 해상강국 네덜란드와 영국을 순방하며 향후 강력한 러시아 해군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죠. 귀국 후에 퓨트르는 불필요한 전통을 과감히 없애면서 서유럽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 갑니다. 러시아인에게는 상징과도 같았던 긴 수염을 모두 자르게 하였고 불편했던 의상도 서유럽식으로 바꿨으며 금지해왔던 흡연도 허용하였죠. 아울러 달력과 시계도 서구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동시에 그가 한 일은 발트해의 제해권을 가지고 있던 스웨덴과 전쟁을 벌여 제해권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두색과 초록색 지역은 모두 스웨덴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무역로를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발트해의 항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퓨트르는 잉그리아 지역의 종교 문제, 즉 러시아 정교의 신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스웨덴에 선전포고를 하고 스웨덴과 적대적이었던 작센, 폴란드, 덴마크와 동맹을 맺으며 1700년부터 스웨덴과 향후 21년간이나 지속되는 대북방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당시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스웨덴의 젊은 국왕 카를 12세는 즉각 러시아군이 있던 나르바 요새를 공격하였고 훈련이 안 된 러시아군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1만여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고 퓨트르는 이 뼈아픈 패배를 계기로 근대적인 군대 양성을 다짐합니다. 스웨덴은 러시아 정도는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러시아를 놔두고 폴란드로 진군하였는데 이것은 스웨덴의 오판이었습니다. 시간을 번 퓨트르는 군대를 양성하여 나르바 요새를 수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네바강 입구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 페테르부르크 건설을 시작하게 되죠. 네바강은 부동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도로서 좋은 입지적 여건은 아니었지만 항구가 필요했던 퓨트르는 이곳에 수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굶어 죽거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죽게 됩니다. 물론 퓨트르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무자비한 군주였죠. 참고로 페테르부르크는 페터의 도시란 뜻으로 그가 담고자 한 네덜란드식 표현입니다. 러시아어로 하자면 퓨트르그라드가 되어야 했죠. 플레임은 성자의 뜻이 있는 영어 세인트의 러시아식 표현 상트를 붙여 상트 페테르부르크라 부릅니다. 이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현재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의 주도입니다. 이 도시에 최초로 건립된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는 향후 감옥으로 사용되었고 1718년 본인의 아들이 죽어간 곳이기도 하죠. 그 옆에 지은 페트로 파블롭스크 성당에는 퓨트르가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1709년에 대북방 전쟁의 최대 전투인 폴타바 전투가 펼쳐집니다.
이 전투에서 스웨덴의 카를 12세는 러시아군이 쏜 총알에 발을 맞고 쓰러져 3일간 전투 지시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전세가 기울어져 스웨덴의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의 승리였고, 스웨덴은 7천여 명의 사상자와 3천여 명의 포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대북방 전쟁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전투였고, 여기서 패한 스웨덴은 더 이상 러시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북유럽의 패권을 러시아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21년 스웨덴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핀란드의 우시카 오픈키에서 니스타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스웨덴으로부터 리보니아, 에스토니아, 잉그리아, 카렐리아의 일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표트르는 러시아 차르국이라는 국호를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며 유럽의 강자로 인정받게 되죠. 표트르 대제에 의하여 러시아는 군사강국으로 거듭났지만 농민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징병은 물론 조세 역시 농민들이 부담해야만 했었으니까요. 이후 농민들은 노예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표트르는 자신의 서구화 정책을 반대한 아들 알렉세이 황태자가 자신을 폐위할 음모를 꾸몄다고 판단하여 황희계승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반역죄로 사형에 처합니다. 이 대목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를 떠올리게 하죠. 이후 황희는 황태자의 아들 표트르 2세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그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표트르의 아내 예카테리나가 1724년에 여제이자 공동차르가 되며, 표트르는 1년 뒤인 1725년 감기에 의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상 표트르 대제의 개혁 정책과 대북방 전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